안녕하세요. 4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며 전체적으로는 혼조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떤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이날 일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뒤인 2일 오후 4시에 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그리고 효력을 즉시 발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국가 20%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는 25%고, 그럼 여기서 예외 국가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확정 이후 이게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가는 분명히 올라가게 될 거고, 사람들의 소비는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기적인 경기 둔화,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부터 둔화가 확연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관세 관련 정책에 대해서 물가 반영이 끝이 아니라 향후에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까지 큰 영향 미칠 테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 경고하는 모습 요거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경기가 둔화에서 끝나고 물가도 한번 튕겨 올라갔다가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거고, 경기가 버티면은 야 이러면 금리 인하를 진행할 환경까지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건 우리가 가장 원하던 순간이 될 수 있으니, 이때 그럼 이제 올라가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다? 6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한번 인하될 확률 현재 77.4%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4월, 5월 쇼크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6월부터는 상황이 좋아지게 될 수 있다. 요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빠르게 잡히게 된다면은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할 가능성 92%, 세 차례 인하할 가능성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상황은 오히려 반전이 빠르게 보여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중국에서도 돈 풀고 있죠. 유럽에서도 돈 풀고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돈 푸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완벽 그 자체. 중간중간 악영향을 받는 국가는 있을지언정 큰 흐름은 결국에는 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2달러로 마이너스 0.39% 하락 마감하게 되겠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상승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채권이 꾸준하게 올라가는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이회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뭐 AI 쪽에 거품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만 하더라도 3개월 만에 30% 넘는 가입자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시장도 꺾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 요거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범용 반도체부터 해서 살아난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꼭 이거는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건 좀 저숙련자 이들의 일자리를 좀 뺏는다? 요게 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숙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다뤄야 되니까 오히려 임금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숙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를 대체하다 보니까 이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정부는 요 저숙련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어느 국가는 규제를, 어느 국가는 이 고숙련 위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될지 이걸 보시면서 로봇 관련으로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로봇 가격은 앞으로도 싸질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임금보다 싸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면은 이제 임금이랑 대결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꾸준하게 저숙련을 밀고 가는 이런 국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로봇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그들을 다 잡아먹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만 생각을 한다면은 솔직히 다 이렇게 잘 살면 좋으니까 저숙련도 챙겨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국가 경쟁력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금 고숙련을 좀 밀어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로봇 섹터에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기아 지금 미국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판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주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미국의 판매가 줄면 미국으로 이전, 이걸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게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로봇을 이용한 공장 짓는 이런 것부터 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이전 관련 소외 종목들도 있다면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LG 엔솔이 GM과 합작한 공장 3조에 인수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전엔 악재였지만 지금은 호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GM 쪽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좀 이런 부분을 낮춰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게 판매가 되긴 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랑 다르게 GM이 사가려는 이 물량이 좀 줄었다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비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도요타가 구매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공장 다 가지고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아가지고 실적을 극대화해 나쁠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최선의 전략을 취하면서 캐즘을 이겨나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 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시간만 많이 필요할 뿐이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발을 제대로 하나 얹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2차 계약 관련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감 달라 등등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결국 우리 입장에선 나쁠 거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4월 2일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리포트 같이 공부할 것까지 참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셔서 확인하고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가 혼란스럽죠. 하지만 팩트만 잘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큰 흐름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될 수 있다. 요거 보시면서 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장 불안감이 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지,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결국엔 제 자리를 찾고 방향 위든 아래든 한번 정하면 쭉 밀고 가는 그 모습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감의 핵심은 뭐다? 트럼프의 관세다. 근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되죠? 예, 오늘 저녁일 거예요. 4월 2일. 트럼프 이제 발표 나면은 크게 바뀌는 거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구나 확정이 나겠죠. 그럼 이런 변동성은 조금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잡히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이 네이버 카카오는 AI로 되게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의 실적이
막 여기에 맞춰서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중 유동성이 커져야지 밸류도 커진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동성은 누가 만든다? 미국의 금리.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금리나 가능성은 어떤 상황이다? 5월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동결이 확정입니다. 근데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6월부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두 개 합치면 금리나 가능성 나오거든요. 지금 71.4%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과반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연말까지 금리를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은, 자, 보시면은 91.5% 기록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금리를 세 번 인하할 가능성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보다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65%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제 72%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것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풀면 코로나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쭉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유럽이 왜 급등하고 있습니까? 돈 푼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왜 급등하고 있습니까? 돈 푼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 한국도 여기에 영향 받쳐서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지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는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단순 차트만 보면은 조금 좀 마음 아플 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게 보여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응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들,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짚는 게 좋은지 요것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은, 연준이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두 가지는요, 현재 경기 상황과요, 그리고 현재 이 물가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물가가 1번이고 경기가 2번이에요. 근데 지금 물가 어떤 상황이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그림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켜서 시장의 소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잡혀? 근데 6월달 보니까 금리 인하 시작이라고 보고 있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기 둔화가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때 물가가 잡힐 가능성 높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지금 보니까 지표가 좋아가지고 이게 꾸준하게 물가가 잡히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점점점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목표하는 2%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걸 최고의 호재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물가가 갑자기 1% 아래로 곤도박질 친다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된다.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경기가 조금 꺾이더라도 미국 경기는 강하니까 기업들 어느 정도 버텨라 라고 해놓고 물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시키려는, 요거 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침체가 돼버리면 반등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꺾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되게 조심. 하지만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딱 적당한 수준만 유지를 한다면은 그거는 골디락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으며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해에 선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건 줄 때 먹으러 가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빠졌던 것들 한 번에 반등할 가능성 높을 거고, 미국이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머리가 들릴 수 있다. 이는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은 역시나 개인만 털리고 나머지가 사면은 베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했을 때 네이버는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니까 이제 많이 돌아오면 그때가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꾸준하게 털린다라고 했을 땐 이제 바닥 잡힐 가능성 높으며 이제 곧 있으면 속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여기 481선 위에서 버티는 거. 하지만 마지노선 241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21선 위로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21선 돌파했을 때 속도 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거는
시간 많이 걸려서 솔직히 원하지는 않는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봐야 된다. 그 대신에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61선 돌파하면서 턴을 시키면은 그때 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린 만큼 이때는 좀 더 많이 먹어야겠다. 목표가를 높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박스권 상단 여기가 이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 거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위에 매물대라는 게 특별하게 없잖아요. 조그만 힘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 딱 돌파하고 자리 잡는 순간 이제 발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 보면은 여기 좀 많은데 소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럼 다음에 여기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조금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더 크게 나오게 되는 모습도 좀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돈이 뭐니 혼란스러운 건 많다. 하지만 관세의 결정 마무리가 보여지고 미국의 이 금리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결국 최고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 끝나면 다음 스텝을 밟아가 보도록 하자. 그랬을 때 금리나 어떤 거 봐야 된다고요? 딱 경기 분화와 물가가 잡힌다. 요거 나오는지 봐야 돼요. 막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물가가 좀 심각할 정도로 박살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은 결국 개인이 털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차트적인 부분은 살펴보시면서 현재 위치에서 마무리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우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